그해 겨울 정류장에서 첫눈의 정류장. 서울의 첫눈은 늘 불시에 찾아왔다. 그날도 낮부터 바람이 차갑게 불더니 퇴근 무렵에는 하늘빛이 종이처럼 뿌옇게 바뀌었다. 구름은 낮게 내려앉아 건물 지붕과 이어졌고 바람 틈에 실린 차가운 입자들이 사람들 코끝에 와닿았다. 조금 후 그것이 눈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다. 하리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평소처럼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끝이 시려워 주머니 속에 손난로를 만지작거리다 습관처럼 옆을 보았다. 거기엔 늘 보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두툼한 목도리를 2번 감아묶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곤 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하지만 말 한마디 나눈 적은 없는 사람. 그날 버스 불빛이 골목 끝에서 번져오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목도리 한 귀퉁이가 풀렸고 그 틈에서 보인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다. 하리는 그 표정을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잊고 있던 이름. 버스가 코앞까지 왔을 때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연세대학교 나오셨어요? 하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금 주저하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영화제 준비하던 거 기억나세요? 7년 전 겨울. 순간 오래 덮여있던 기억이 불쑥 깨어났다. 강당 뒤편 스크린 테스트를 기다리던 밤.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 낡은 난로에서 올라오던 묘한 기름 냄새, 그리고 옆자리에서 팝콘을 나눠 먹던 한 남자의 웃음소리. 정우 선배? 남자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때 버스 놓쳐서 둘이 한참 걸었잖아요. 그 말에 할인도 웃었다. 그 시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던 만약 그때로 시작하는 기억. 그날이 이렇게 다시 올 줄은 몰랐다. 하루의 가장 따뜻한 시간. 그날 이후 둘은 매일 정류장에서 마주쳤다. 처음엔 간단한 안부 인사와 날씨 얘기뿐이었지만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하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요? 광고 기획 쪽이요. 요즘은 계절 캠페인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아, 그래서 매번 늦게 퇴근하시는구나. 정우는 건축 설계사였다. 도면을 밤늦게까지 수정하고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지면 집에 가는 시간이 늘 이 시각이라고 했다. 둘은 퇴근 후의 짧은 기다림 속에서 하루의 가장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눈이 내린 날이면 버스가 늦었고 그럴 땐 더 많은 얘기를 했다. 학창 시절의 실수담, 좋아하는 영화, 어린 시절의 겨울 추억. 하리는 이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다. 하루 종일 피로했던 마음이 정류장에서 그와 몇 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불쑥 말했다. 저 다음 달에 뉴욕으로 가요. 멀어지는 버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눈덩이처럼 할인의 가슴을 세게 쳤다. 뉴욕이요? 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1년 정도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정류장에서 나누던 대화에는 알 수 없는 공기가 섞였다. 웃고 있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버스가 오면 더 오래 서 있고 싶었고 내릴 때는 괜히 창밖으로 그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게 됐다. 출국 전날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다. 정류장 불빛 아래 눈이 소용돌이 치듯 내렸다. 둘은 버스를 타지 않고 눈 속에 서 있었다. 그때 말이에요. 정우가 눈을 보며 말했다. 영화제 끝나고 사실 고백하려 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죠.
하리는 눈이 시린 건지 가슴이 시린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지금은요? 정우는 대답 대신 장갑 낀 손으로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타이밍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눈은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다. 편지. 정우가 뉴욕으로 떠난 날 하린은 공항에 가지 않았다. 그 대신 평소처럼 정류장에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 바닥에는 눈이 얇게 얼어 있었고 버스 번호판 불빛이 번져왔다. 그날 이후 그 자리에는 정우가 없었다. 일주일 후 하린은 작은 우편물을 받았다. 하얀 봉투 속에는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엽서에는 브루클린 다리와 밤하늘이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하린 씨, 여기서도 눈이 와요. 하지만 서울에서 보던 눈보다 차갑네요. 그때 잡았던 손,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매달 한 번씩 편지가 도착했다. 뉴욕의 눈, 아침의 센트럴 파크, 한밤의 설계 사무실, 그리고 종종 그가 그곳에서 느낀 고독이 담겨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늘 같았다. 버스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가 끊긴 겨울. 그런데 정확히 1년째 되는 달에 편지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하린은 불안해졌다. SNS를 뒤져보았지만 정우의 계정은 사라져 있었다. 그의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가능성이 맴돌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린은 매일 저녁 무의식적으로 정류장에 나갔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버스를 기다렸지만 정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 공백은 익숙해졌지만 사라지진 않았다. 서울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린은 깨달았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기다리는 건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7년 후의 겨울.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7년이 지났다. 하린은 여전히 겨울이 되면 그 정류장에 서곤 했다. 버스가 올 때마다 혹시라도 그가 나타날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날도 폭설이 내렸다. 눈발은 강하게 휘날리고 골목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번졌다. 하린은 무심코 그 정류장에 섰다. 그리고 눈 속에서 익숙한 걸음을 발견했다. 정우. 목소리가 떨렸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는 하린을 알아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정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많이 늦었죠? 하린은 울음을 참으며 웃었다.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끊은 거예요?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뉴욕에서 일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었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린 씨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속의 얼음이 조금씩 녹는 듯했다. 눈 속의 화해. 그는 조심스럽게 하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하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놓치지 않을게요.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린에게는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졌다. 7년 동안 흩어져 있던 시간과 기억이 눈송이처럼 조용히 내려와 다시 쌓였다. 정우는 말했다. 이번엔 버스를 타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냥 여기서 시작해요. 하린은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었다. 눈 속에서 둘은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버스는 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굳이 타지 않았다. 폭설 속 정류장은
이제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고 눈송이처럼 흩어지지 않을 약속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에필로그. 서울의 겨울. 정류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지나치듯 버스를 기다리지만 할인과 정우에게는 그곳이 첫눈과 눈물, 기다림과 재회의 모든 순간을 담은 공간이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겨울 눈이 내릴 때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같은 정류장에서 서 있다. 눈송이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해 겨울 정류장에서 시작된 사랑은 끝없이 이어졌다.